자, 이번에는 전선에 대한 걸 좀 알아볼 건데요. 전선이라는 것은 뭐 네 가지가 있죠, 총. 한랭 전선이라는 것과 온난 전선, 그 다음에 정치 전선, 패스 전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근데 정치 전선이라는 거나 패스 전선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뭐냐면은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을 서로 어떻게 해요? 비교해서 그 값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값들이 있어요. 뭐 전선 기울기라든지 강수 형태라든지 강수 구역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알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온대 저기압이라는 걸 같이 묶어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온대 저기압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림 그려놓은 게 이게 저기압이에요, 그렇죠? 저기압을 그려놨습니다. 저기압이라는데 이게 온대 저기압이라고 했지, 그렇죠? 이거 온대 저기압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누구에 의해서 이동이 될까요? 바로 온대 기후에서 부는 바람 뭘까요? 편서풍이죠. 편서풍에 의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항상 이동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바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온난 전선의 이동 방향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한랭 전선의 이동 방향을 봤더니 다 어떻게 해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을 띄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 바로 편서풍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이렇게 좀 알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지금 보면은 온대적 기압은 위쪽은 다 무슨 공기? 찬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만 무슨 공기로 있다? 따뜻한 공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이건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이고, 요거에 의한 단면 쫙 잘랐을 때 단면을 옆에서 본다면 그 밑에 있는 그림처럼 돼요. 했을 때 요 밑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할 건데, 바로 얘가 바로 뭐다? 한랭 전선, 얘가 뭐다? 온난 전선이 돼요. 이것들을 서로 좀 비교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먼저 누구를 기준으로 먼저 설명할 거냐면요, 한랭 전선을 먼저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좀 살짝 올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랭 전선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며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 요 얘기를 같이 할 건데, 한랭 전선은 어떻게 해요? 찬 공기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에서 이렇게 불어옵니다. 불어오니까 여기서 누굴 만나게 돼? 따뜻한 공기 만나요. 성질이 다른 공기 만났으니까 뭘 형성해? 전선을 형성하게 돼요. 전선을 형성하게 되는데 찬 공기가 밑으로 파고드니까 어떻게 해요? 가벼운 따뜻한 공기가 밀려서 위로 상승하겠죠.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면을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그럼 전선면의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때요? 급하죠. 전선면의 기울기가 어떻다? 급한 편에 속해요. 급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상승 기류가 굉장히 그러면 강하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만들어져. 구름이 어떤 구름이 만들어져? 위로 발달하는 구름,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이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저군형 구름이죠. 그래서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가 오는 형태는 어떠냐? 강수 형태는 어떠냐 봤을 때 비는 어떻게 해요? 저군형이니까 두꺼운 구름이죠. 두꺼운 구름이다 보니까 비가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굵은 비가 오겠네요. 그게 바로 뭡니까? 소나기가 오겠죠. 소나기. 그 다음에 강수 구역인데요. 저군형 구름은 어떻습니까?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이니까 옆으로 많이 안 퍼져 있죠. 그러니까 소나기가 오더라도 소나기가 어떻게 와요? 좁은 지역에 오네요. 그래서 강수 구역이 그럼 강수 범위가 좁다. 강수 범위로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강수 범위가 좁은 거고요. 강수 구역은 어떻게? 비가 오더라도 어디에 오냐? 이쪽에 오겠죠. 근데 전선은 어디로 이동하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선 뒤에서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전선 뒤 강수, 전선 뒤에서 비가 오고요. 그 다음에 강수 범위는 지금 얘기했듯이 어떻다? 좁다. 알겠죠? 이렇게 보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동 속도를 볼게요. 이동 속도를 보는 온난 전선과 비교했을 때 어떠냐? 찬 공기가 밑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찬 공기는 굉장히 파고드는 속도가 빠르겠죠. 왜? 가벼운 따뜻한 공기 밀어 오르기만 하는데, 죄송합니다. 밀어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밀어 올리는 게 굉장히 쉽겠죠. 가벼운 공기다 보니까. 그래서 잘 밀려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이동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체크하고 나서 봤을 때 또 어떻게 되냐면은 전선이 통과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알겠죠? 전선이 통과하는 이유를 볼게요. 자, 전선이 통과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야 되는데 전선이 통과하기 전에 어디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전 사람이 통과하기 전에 어디 있었어? 따뜻한 공기 안에 있었네요. 그쵸? 전선이 통과하기 전에 따뜻한 공기 안에 있었는데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요 뒤에 사람이 위치하게 되겠죠. 사실 사람이 움직인 게 아니라 뭐가 이동한 걸까? 전선이 이동한 거겠지. 그치? 그래서 사람이 요 위치에 오게 돼요. 사람이 요 위치에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찬 공기 안에 들어가니까 기온은 어떻게 됩니까? 기온은 떨어진다. 알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압은 어떻게 됩니까? 기압은 어떻게 돼요? 따뜻한 공기는 가볍죠. 그러니까 누르님이 약해요. 누르님이 약하니까 어떻게? 찬 공기 무거우니까 누르님이 세겠지. 그래서 기압이 어떻게 해요? 따뜻한 공기가 저기압, 찬 공기가 고기압일 테니까 기압은 어떻게 해요? 상승하겠네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봐야 되는데 바로 바람 방향이거든. 어떻게 바뀌냐거든? 그 바람 방향 바뀌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바람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저기압이기 때문에 지금 북반구 기준이에요. 북반구 기준으로 바람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압 쪽에서 바람은 어떻게 불어야 돼요? 반시계로 불어 들어가야 됩니다. 반시계로 불어 들어가요. 반시계로 불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랭전선 앞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남쪽과 서쪽 사이에서 바람이니까 무슨 풍? 남서풍이 불죠. 남서풍이 불고요. 그 다음에 한랭전선을 통과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북쪽과 서쪽 사이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한랭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무슨 바람으로 바뀐다? 북서풍으로 바뀝니다. 알겠죠? 남서풍이었던 바람이 북서풍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걸 한번 기입해 볼까요?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복자.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된다고? 무슨 바람이었다고요? 남서풍. 남서풍이었던 바람이 무엇으로 바뀐다? 북서풍.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랭전선은 이렇게 봤고요. 조금 더 빠르게 그러면 이번에 뭘 볼까요? 온난전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온난전선은 여기 있네요. 온난전선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 온난전선은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따뜻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찬 공기를 타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완만하네요. 기울기 완만해요. 그 다음에 구름의 형태는 어떠냐? 얘가 어떻게 해요? 상승기가 약하다 보니까 구름이 어떻게 옆으로 퍼져요. 퍼져서 만들어지는 구름 뭐라고 하죠? 충운형. 그 다음에 충운형 구름이다 보니까 얇은 구름이다 보니까 비가 오더라도 어떻게 올까? 가는 비가 오겠네요. 이슬비가 오고요. 그 다음에 비가 오는 지역은 어디냐면 전선이 이쪽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전선 앞쪽에 비가 오고 있죠. 전선 앞에서 비가 오고요. 그 다음에 강수 범위는 어떠냐 그랬죠. 충운형 구름은 옆으로 많이 퍼진 구름이에요. 많이 퍼진 구름이니까 비가 오는 범위가 어때요? 넓죠. 비가 오는 범위 넓다. 그 다음에 이동 속도를 보면요. 온난전선은 어떻게 해요? 따뜻한 공기가 그냥 찬 공기 타고 올라가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타고 올라가면서 밀어내다 보니까 잘 안 밀려. 그러다 보니까 이동 속도 어떻다?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온난전선을 통과하기 전에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죠. 그쵸? 즉 찬 공기 안에 서 있다가 통과하고 나면 어디로 와? 따뜻한 공기 안으로 오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기온은 어떻게 상승하겠네요. 따뜻해지죠. 기압은 어떻게 될까? 따뜻한 공기로 가니까 기압은 떨어지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람은 어떻게 바뀌느냐? 바람은 아까 다 체크해놨는데, 그치? 바람 샥 한번 올라가서 보자. 봤더니만 통과한 이후에는 뭐가 돼요? 아이고, 통과한 이후에는 뭐가 됩니까? 남서풍으로 바뀌죠. 그럼 통과하기 전에는 무슨 바람이 불었습니까? 봤더니만 남쪽과 동쪽 사이에서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무슨 풍? 남동풍. 그래서 어떻게요?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으로 변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딱 내려서 정리해 보면은 남동풍이었다가 뭘로 바뀐다고요? 남서풍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만만하게 볼만한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하는 게 조금 말이 빨랐을 텐데 좀 천천히 해서 들어보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고요. 반복해서 들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 9번 문제예요. 요 9번 문제는 요거 내용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엔
쏘리 미안합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올릴게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